펀치스루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물리를 이해할 때 많이 나오는 개념이죠. 뭐 2단자 혹은 3단자의 NPN 혹시 PNP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우리가 NMOS를 많이 쓰는 것처럼 N을 기준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N 플러스하고 N 플러스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P형이 형성되어 있는 NPN 구조를 생각하겠습니다. 플러스는 농도가 높다는 거죠. 고농도로 형성되어 있는 NPN 구조를 생각하고, 여기 점선을 그은 거는 이 양쪽에 2단자는 확실한데 중간 단자는 제대로 바이어스가 안 가해졌을 때도 있고 가해졌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2단자 혹은 3단자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점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점선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NPN 구조는 백투백 정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바이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상의 바이어스를 P형에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양쪽에 N형이 걸려 있고 중간에 P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와 비슷하게 P형이 길게 있는 거죠. 트랜지스터는 이 중간에 베이스 영역이 좁아야 됩니다. 좁아야 정폭이 되고요. 길면은 트랜지스터의 굿멜 넘버가 커지기 때문에 BJT 동작이 어렵죠. 그래서 BJT 동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백투백으로 정션이 걸려 있어서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생각하는 게 NPN, 오늘 펀치스루에서 생각해 볼 NPN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오른쪽 바이어스, 오른쪽에다 플러스 바이어스를 주면 이쪽이 플러스 여기 중간 값이니까요. 마이너스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고요. 이쪽엔 이쪽이 기준점이면 원래 포텐셜 벨이 그리도 유지가 되겠죠. 이쪽에 반대 방향을 주면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포워드하고 리버스하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순방향, 반대쪽은 역방향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배리어를 바꿔주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의 추가로 전류가 흘러가기가 좀 어렵겠죠. 한쪽이 역방향이 걸렸기 때문에 대개 일반적인 2단자의 경우는 오프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역방향 쪽에서는 포텐셜 드랍이 크게 나타나니까요. 이쪽에서 밴딩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왼쪽 단자에서 배리어를 넘어오는 캐리어가 리버스 바이어스, BJT 액션처럼 리버스 바이어스에 걸린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갈 텐데, 이쪽에 배리어가 특별히 낮아진 게 없기 때문에 커런트가 흘러가기가 어렵겠죠. 전류가 흐르기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냥 오프 스테이트의 NPN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기준점으로 보고 이쪽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계속 늘려가는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기 편하게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 공핍 검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양쪽에 공핍 영역이 있고 중간에 뉴트럴 영역, 중성 영역이 있고 또 이쪽에 공핍 영역이 있겠죠. 근데 이쪽에 역방향 오른쪽에 전극에다 역방향 바이어스 크게 주면 공핍 영역이 늘어날 거고요. 이쪽에 배리어는 점점 커지는데, 역방향으로 커지는데 왼쪽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죠. 근데 좀 더 늘려보면 이게 이쪽 공핍 영역이 붙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이쪽 공핍 영역이 역방향으로 걸려있는 공핍 영역이 커져서 이쪽 왼쪽의 공핍 영역하고 붙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배리어를 더 낮췄어요. 더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너지 밴드에서 보면 여기서 더 낮춰버리면 공핍 근사,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보면 이쪽 P형 영역에 디플리션이 될 추가의 도펀트가 없죠. 캐리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기에서는 추가로 캐리어가 없으니까 이 P형 영역에 캐리어가 없으니까 이쪽은 인슐레이터처럼 동작을 할 겁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보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A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예 P형이란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못 느끼게 되면 여기 M 플러스하고 M 플러스로 이루어진 그 중간에 인슐레이터가 있는 커패시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쪽에 리버스 바이어스를 강하게 걸어버리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전기장이 인가되면서 포텐셜 분포가 처음에 보였던 이 포텐셜 배리어보다 조금 작아지는 형태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쪽은 살짝 옮겨가겠죠. 살짝 작아지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 포텐셜 배리어가 작아졌죠. 그래서 추가의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역방향 바이어스 때문에 배리어가 낮아지면 이 왼쪽 전극에 있는 일렉트론 기준으로, 전자 기준으로 배리어가 낮아져서 서머형 이미션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서머형 이미션에 의해서 여기 배리어를 넘는 것은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당겨져서 이쪽 오른쪽 전극으로 흘러가겠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오프 스테이트, 왜냐하면 이쪽 서머형 이미션을 변화를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캐리어가 못 넘어왔죠. 전류로 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못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이거 강하게 걸어주면 포텐셜 배리어가 왼쪽 정션 쪽에서, 왼쪽 접합 쪽에서 포텐셜 배리어가 낮아짐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것을 펀치스루라고 합니다. 펀치라는 단어 뜻이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어주고, 스루라는 단어의 어감이 어떻습니까? 스루라는 단어가 통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스루라는 단어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이르렀다는 그런 어감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전에 영어 배울 때 그런 거 배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잘 통해. I am through with you. 이렇게 외국인의 영어를 썼다가 된통 나간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I am through with you는 너하고 나하고는 끝장났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through가 어떤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망가졌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치 through는 처음에는 MPN이라는 이런 구조가 있을 때 한쪽은 한쪽은 그냥 배리어 유지되고 한쪽에는 또 똑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돼서 전압을 계속 주더라도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가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배리어가 낮아져서 전류가 흘러서 원래 이 MPN에 기대했던, 서로 전류가 안 통하는 상태를 기대했던 게 구멍이 뚫려서 그 특성이 망가졌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스펫을 이야기할 때 이 펀치스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스펫 생각해 보겠습니다. N 모스펫인데요. 그래서 펀치스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생기냐면 드레인 전압을 강하게 걸면 이쪽은 리버스 걸린 거고요. 이쪽은 소스하고 바디하고 똑같은 0V가 걸렸다 했을 때 배리어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유지가 되어 있죠. 그럼 드레인을 계속 걸면 걸수록 이쪽에 배리어 리버스 강하게 걸면서 드레인 쪽에서 출발한 디플리션이 소스 정션 쪽에서 디플리션을 붙게 되고, 더 많이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배리어가 낮아져서 게이트하고 상관없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는 패스가 표면이면 서피스, 표면하고 아예 미치면 이건 벌크고요. 중간에 표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벌크라고 보기도 그런 거죠. 서브 서피스.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 펀치스루 영향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영역을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서피스는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 서피스의 포텐셜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게이트라든가 다른
단자를 생각 안 했고 단순하게 NPN만 생각했던 건데요. 이 외부에서 그 배리어가 낮아지는 걸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게이트가 있으면 그게 펀치스루 현상이 잘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 영향을 받는 서피스, 아예 멀어서 게이트에 영향 아주 안 받는, 그게 이제 벌크가 되고요. 중간쯤에 게이트 영향도 약간 받긴 하지만 좀 약하고, 벌크로 봐서도 좀, 벌크라 보기도 좀 그렇고, 그걸 이제 서브 서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펀치스루가 나기 시작하면 트랜지스터가 게이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드레인 영향을 강하게 받겠죠. 그러면 FET의 동작이 게이트에서 컨트롤 되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드레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된 FET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스루를 컨트롤해야 되는데요. 이 펀치스루 현상에 서피스가 난다. 그러면 게이트의 힘을 키워줘야 되니까요. 게이트 옥사이드를 얇게 해서 게이트의 영향력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높여버리면 이 자체로도 배리어가 좀 커지니까 컨트롤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서피스 펀치스루를 컨트롤하는 방법이고요. 서브 서피스는 게이트 영향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도핑을 이쪽 부분만 조금 높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표면 외에 이쪽을 높게 하는 거는 트랜지스터 특성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높으면 캐리어의 모빌리티가 전기장에 반응하는 모빌리티가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전류가 흐르는 서피스 쪽에 농도를 낮게 하고 아래쪽에 좀 농도를 높여서 이 높아진 농도로 VT도 컨트롤을 하고 서브 서피스 펀치스루도 막아주고 이중 효과를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벌크 펀치스루는 이쪽에 게이트 영향이 없으니까 이쪽에 농도만 높여주면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하더라도 디플리션 폭이 넓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어하고 바디 이 도핑을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피스는 농도가 낮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레트로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보통 표면 옛날에 디퓨전을 주로 공정에 쓰던 시대에는 표면이 농도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표면의 농도가 낮고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그래서 반대 경향, 그래서 리트로그레이드 형태의 도핑 프로파일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3계층 있는 NPN, PNP 이런 3계층 구조에서의 펀치스루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모스펫에서 펀치스루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엔지니어링하고 있느냐. 그래서 채널 프로파일을 리트로그레이드로 만드는 게 최적 조건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